비파라든지 타피오카 이런 시안 화합물에 대한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 그리고 후생노동성, 소비자청, 소비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 이런 데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이 주의보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2023년 2월 16일입니다. 이렇게 주의보를 특히 내게 된 것은 최근 인터넷상에 SNS상에 비파씨를 먹으면 암에 효과가 있다. 이런 정보가 퍼지면서 그러한 씨앗을 분말로 낸 식품 이런 것이 민간 약품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주의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SNS 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찾아보면 아미그달린이라는 이런 성분이 암에 효과가 있다 하면서 씨앗을 통째로 그냥 씹어 먹거나 분말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이런 정보, 이것을 판매하는 이런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것이 몸에 좋다 해서 아미그달린 가루를 무슨 음식을 만들 때 또 가공식품을 만들 때 거기에 과거 같으면 효소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첨가했다 하는 홍보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식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섭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 있는 천연 유해 물질인 시안 화합물의 일종이다. 이 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산가리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쪽 계통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 청산, 비소 이런 게 생기고 양을 꼭 지켜야 하는 양을 넘어서서 섭취하면 이게 두통, 어지러움, 구토, 기타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파라는 것이 완숙된 경우, 완전히 익은 경우에 그 과육을 먹는 것은 안전한데 그 씨앗을 말려서 가루로 내서 만든 식품의 경우에는 이걸 좀 식용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그거는 이렇게 말려서 가루를 내서 먹게 되면 유해물질을 한꺼번에 다량을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분말로 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번에 일본에서 바로 이 시안 화합물이 고농도로 검출이 돼서 이제 회수가 이루어지고 반품, 또 수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파 씨앗 가루 식품. 그 중에 농도가 높은 것은 우리 티스푼 찻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를 먹기만 해도 그 허용량을 초과하는 그 시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위험하게 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매실도 청매실을 많이 가공하고 청매실을 섭취하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청매실을 날것으로 먹는 데 대해서는 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청매실 그 자체는 이게 익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식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 과육에도 시안 화합물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그대로 먹는 것은 역시 위험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실 장아찌나 매실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시안 화합물이 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이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때때로 주의를 해달라 하는 정보가 나오는데, 그래도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그 주의보를 바라지 않게 되면 좀 무관심하게, 그리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또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무슨 병만 찾다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 뉴스를 참고로 소개하면, 우리가 그 까마중이라고 하는 들의 그 길가에도 피고 하는 그런 풀이 있습니다. 그 까마중의 열매, 그 열매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열매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감자의 싹에 있다는 그 자연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거는 먹어서도 안 되고 식품 원료로 써서도 안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효소를 한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들에 있는 풀을 따다 쓰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독한가 하면은 30mg 정도를 섭취하면 식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이런 걸 나타내고, 이 까마중 열매는 끓이거나 열에서 조리를 해도 이게 분해가 되지를 않을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그 성질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 과육은 그런데 여주 씨앗은 마찬가지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일종의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용할 수 없다. 이번에 이야기한 그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는 씨앗 종류로는 이게 살구씨, 또 근데 이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청산가리 성분이고, 그 허용량을 넘어서 섭취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그런 과실의 씨앗이 이런 아미그달린을 함유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살구씨, 매실씨, 그리고 근래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 아마씨, 그리고 생아몬드. 근데 생아몬드는 이 아몬드 자체가 그냥 씨앗입니다. 그게 그 속에 또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아몬드는 이제 괜찮은데 재래종으로 쓴맛이 나는 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터 아몬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미그달린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건 생으로 섭취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열매도 생으로 먹게 되면 똑같이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체내에서 생성이 되고 위험하다. 그다음에 외래식품,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카사바가 있습니다. 이 카사바는 뿌리는 물론이고 지상부에 있는 그 줄기, 풀잎 같은 것까지 아주 강한 독성을 나타내고 있고, 카사바 뿌리의 전분 같은 그 안에 있는 것들, 고구마 같이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게 바로
요즘 또 널리 판매가 되는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전분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으로 먹게 되면 위험하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발표한 비파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평소에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그런 과실들을 날로 먹게 되면 혹시 예전에 그것을 먹고서 탈이 났는데 왜 탈이 났는지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행히 운 좋게 그냥 식중독으로 가볍게 넘어갔다면,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먹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